벌써부터 2년 8개월이나 좀 보낸 것 같아요. 땐 검색해볼 무려 한 200개. 이게 누가 여기서 시켰어요. 네, 무게 각도에 따라 이제 이 목뼈가 받는 하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여기 목뼈가 앞으로 나올수록 머리가 앞으로 나올수록 목이 휘게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얘기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렇게 굽어 있는 등, 그리고 이렇게 굽으면서 어깨는 앞으로 둥글게 말리거든요.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 그리고 배가 나오고 엉덩이는 납작해지고 팔자걸음 등의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통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살이 찌거나 그랬을 때 잘 빠지지 않고 살이 잘 찌는 체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귀 앞쪽에 이 선을 일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내 옷깃이 있으면 어깨 옷깃에 그, 그 옷깃이랑 일치를 해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평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이런 걸 봤을 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는 점점 더 많이, 네, 거의 가슴하고 닿을 정도로 기준선이 앞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선은 끝까지 봤을 때는 무릎 옆이랑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체만 봤을 때 이런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회원분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거나 앉아 있을 때 옆모습을 보시면, 아, 이분이 평소 자세가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목이나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바르게 서 있는 자세는 지금 이런 자세,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발바닥 뒤꿈치에 힘을 줘서 쓰면은 자연스럽게 자세는 좀 바른 자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배가 나오고 엉덩이는 들어가는 이런 자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등은 붓고. 저희 회원들 사진이었는데, 이게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으로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자세를 찍으면 이 친구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서 귀가 이 정도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 자체에 통증도 있었고 어떤 때는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분이 운동이나 이렇게 감량을 하면서 목이 점점 제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뱃살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회원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잘 서 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머리카락으로 가렸지만 귀 위치는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분이 그래도 다이어트 운동을 꽤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가 나왔는데, 예, 감량을 하시고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뱃살도 들어가면서 목의 위치가 뒤로 점점 자기 자세를 찾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목뼈는 왜 중요하냐면, 이 목뼈에는 머리와 어깨, 팔로 가는 많은 시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 통증이 오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눈의 피로, 그리고 뭐 비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여가 깊고요. 그다음에 양쪽 어깨의 통증, 그리고 팔의 통증 이런 것까지도 이 목뼈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해서 하는 거고, 사람의 척추에는 뼈가 몇 개가 있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두 다 척추로 보지만 특별히 나눠서 목뼈는 경추, 가슴 뒤쪽에 있는 건 흉추, 그리고 허리는 요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뭐 꼬리뼈라고 알고 있는 것은 다시 천추랑 미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외울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아침 7시 경추의 뼈가 7개예요. 그리고 흉추는 12시, 점심 12개의 가슴뼈가 있는 거고, 등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추, 허리뼈가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5시에 먹는다. 7시, 12시, 5시 이렇게 해서 목뼈랑 흉추, 요추를 외우시면 좋아요. 체형과 자세로 오는 비만 문제인데요. 살이 진짜 안 빠지시는 분들은 체형이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복부 비만, 하체 비만,
전신 비만, 부분 비만으로 이어지고 제가 아까 그 틀어진 자세로 인해서 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걸 보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면 불균형, 얼굴도 틀어지거든요. 대부분은 얼굴 왼쪽, 오른쪽, 좌우는 다르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불균형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양쪽 귀 높이를 보시면 돼요. 이 귀 높이가 오른쪽, 왼쪽이 다르면 대표적인 안면 불균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북목, 일자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북목은 거북이가 이제 목이 의외로 굉장히 그 등껍질에서 나오면 엄청 길잖아요.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C커브가 심한 거를 거북목이라고 얘기하고 일자목은 목이 뻣뻣해요. 그냥 나무 토막처럼 거의 일직선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목이 일자목이거든요. 그리고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요. 구분등, 등이 굽어 있어요. 아까 체형에서 보면은 배는 나오고 등은 굽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망곡됐다고 얘기를 하고 척추 측만은 어, 허리뼈가 이렇게 등뼈가 옆으로 휘는 거예요. 앞뒤로 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뱀의 그런 자세처럼 옆으로 휘는 것을 척추 측만이라고 얘기하고 허리 역시 일자허리인데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도 서로 좀 편하고 뼈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무 투막처럼 하나의 뼈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골반은 좌우의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앞, 뒤가 이제 한쪽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그리고 납작궁뎅이나 배가 나온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골반 틀어짐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오다리나 X다리, 팔자고름 이런 거 나는 원래 이렇게 걸어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 이게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들수록 오다리가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그리고 평범하게 봤을 때 내가 왜 자꾸 치마가 돌아가지? 이런 거는 이제 골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마가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서 있는데 한쪽 다리 잡고 짝다리 짚고 서 있거나 한쪽 다리만 팔자로 서 있다. 이거 역시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내가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사진을 찍는데 어깨 높이가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만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골반에서부터 틀어져요. 그래서 같은 각도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몸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반대로 어깨는 반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유기적으로 스스로 몸을 맞춰간다는 거 여기저기 삐뚤빼뚤하게 그렇게 하면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순환장애로 는 비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무래도 길이 잘 뚫려 있지 막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길은 저희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똑같거든요. 몸집도. 그래서 복부 비만, 하체 비만, 전신 비만, 내장 비만 그런 기타 대사 질환들도 다 이제 순환 장애로 오는 비만을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요. 통증과 피로의 문제도 있어요. 두통. 특히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굳으면 목이 굳으면 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 그 신경은 어깨랑 또 뇌 쪽이랑 두뇌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난폭하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진짜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많이 굳은 걸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화 장애. 예,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게 먹는다는 거를 뭐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적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기준으로 적은 거지 살이 빠지는 사람, 빼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는 적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체형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살이 정말 잘 안 빠지고요. 자세 교정과 이럴 때는 이제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내가 뭐 하루에 뭐 얼마씩 자세 교정을 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1시간 운동을 해도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23시간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나서도 음, 그 뭐 수십 배의 시간을 지금 자기의 그런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자세를 계속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고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몸은 굳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목, 어깨, 등
허리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굳어가고 있고요. 어깨는 한쪽으로 과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어깨에 가방을 메는데 뭐 한쪽으로만 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반대편으로 불편해도 자꾸 메려고 하시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또는 틀어진 것을 이제 더 이상 어, 틀어짐을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그 소파가 보통 물렁하고 푹신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푹 기대서 꺼져서 앉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는, 그러니까 등받이가 없이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는 저희가 자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엉덩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뼈로 앉거든요. 이게 좌골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반듯하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리 꼬지 마시고, 한쪽 다리, 밥 먹을 때 한쪽 다리 올려놓는 습관 이런 거 없어야 되고, 짝다리 짚고 서 있을 때마다 내가 체형이 틀어져서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는 게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짚고 서지 않기, 무게 중심을 뒤꿈치로 해서 뒤꿈치에 중심을 두고 서기, 그리고 근력 운동, 장소와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뭐 스쿼트나 런지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웨이백이라는 거예요. 구분등. 네, 구분등 계속 뭐 구분등으로 인해서 배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나가 발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느낌이 민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성기 부분이 튀어나오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치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부분들 섰을 때 이제 성기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그 보신 자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여기가 좀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등으로 인해서, 물론 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목, 등, 그리고 뒤에 발 자세부터의 문제긴 한데, 이 등이 일단 굽으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엉덩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골반의 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골반이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지는 게 어, 뒤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후방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이 그림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신데, 여기서는 이 남자분이 서 있는 게 조금 보여지긴 하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골반이 원래 제대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치골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운동복을 입었을 때도 정말 보기가 싫고, 또 이런 자세로 힙업 운동을 한다. 그럴 때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냥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거의 교정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누가 물어볼까 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그래 나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렇게 어, 또 어떤 부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골반의 후방 경사를 되돌려주는 운동으로 굉장히 괜찮은 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점핑 운동이나 스쿼트나 둥근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점핑 운동 같은 경우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른 자세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여기를 기울이는 자세예요. 뒤로 보내는 자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체 구조를.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도 보여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해주시면, 그 자세 앉을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자꾸 앉으시면, 이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이 나쁜 모양의 신체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골반의 구조를, 지금 골반의 상태를 뒤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딨지? 둥근 이완시키는 거. 이것도 보면 누워서 다리를 잡아당기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겠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쉽게라도 이제 자꾸 그 자세를 바꾸려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체 운동,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뭐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당뇨병과 내장 지방을 잡는 허벅지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벅지 근육이 빠질수록 뱃살이 쪄요. 왜냐면 보면 몸속 지방과 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꿔주고, 몸속에 당중 약 75%가 저장되는 신체 일부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가 지금 당을 되게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탄수화물은 당이고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 떡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달달한 음료수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고 하체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는 뱃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체가 무작정 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체도 살이 찌기 때문에 하체도 빼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제 하체는 젊은 사람일 경우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얇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가 일자하다든가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하체가 점점 빠질수록 불안감이 막 증하면서 저 펑퍼짐한 상체 위에 펑퍼짐한 이 상의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뱃살을 감추고 있겠구나. 이 부분을 옷을 벗으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씬한 다리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시면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몸속 당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 허벅지인데요. 이 허벅지가 당이 뭐예요? 저수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을 가두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저수지가 작아요. 그러면 물이 넘치겠죠. 넘치면 어디로 넘치냐면 복부로 가는 거예요. 엉덩이 위로 가고 내 뒤구리살로 가고 상체로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결국은 이게 다 폐하 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장 지방이 높아지면서 그 내장 지방은 다시 혈관을 타고 있는 염증성이 되고 그러면 당뇨랑 고지혈증 우리가 말하는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비만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만의 또 다른 이름은 이 생활습관병인 거 아시죠? 살이 찌면 찔수록 자꾸 더 움직이기 싫고 더 눕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생활습관을 굉장히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 키우고 엉덩이 근육 키워줘야지 뱃살이 빠진다. 내가 뱃살이 찌면서 보세요. 허벅지가 얇아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고는 젊은 사람은 그냥 다 쪄요. 위아래로. 보통은 그런 역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벅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허벅지 운동은 스쿼트, 런지 이게 최선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러면 무작정 허벅지만 그냥 한다. 그러면 허벅지가 내가 싫은 허벅지가 될 수 있어요. 앞벅지가 툭 튀어나오는. 또 이런 건 굉장히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허벅지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허벅지는 단편적으로 앞벅지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허벅지 근육은 앞에 근육, 뒤에 근육, 안쪽 근육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이 대퇴직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퇴직근 대자가 들어가고 광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근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을 광배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엉덩이를 대둔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허벅지를 대퇴직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보면은 외측에 있는 광근, 안쪽에 있는 광근, 대자와 광자가 모두 들어갔으니까 엄청 크다는 얘기니까 큰 근육은 크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스쿼트만 무작정 그냥 해댄다고 하면은 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맞지 않는 자세로 인해서 이 앞쪽 허벅지가 많이 발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는 앞에, 뒤에, 안쪽까지 고루 발달시켜줘야 되는데 이 뒷벅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햄스트링, 햄스트링이라고 얘기하죠. 뒷벅지, 햄스트링 그 네 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거는 작아요, 훨씬. 그래서 이 뒷벅지 근육 그리고 이 뒤에 근육이 없으면 뒤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잡히면서 굉장히 허벅지가 우둘두둘한 느낌이 나게 되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크림 바를 때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우두두두하면서 이렇게 막 몽글몽글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게 지방이면서 셀룰라이트이거든요.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내전근이 있는데 내전근은 안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가 들어갈 때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들어갈 때는 어디냐면 살을 바르고 정말 근육을 좀 이렇게 살을 많이 이렇게 걷어내 보면은 뼈에 붙어서 있는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되게 좀 가늘고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근육이 약하면 안쪽에 있는 안쪽 허벅지 살이 굉장히 두툼하게 쌓이면서 이게 허벅지가 닿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쓸리고 겨울에는 청바지 해지고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도 우리가 보통 스쿼트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드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와이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둥근도 키워줄 수 있고 뒤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앞쪽 허벅지까지 자극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앞쪽 허벅지 충격 자극을 최소화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거기가 60% 50%에서 60%는 가지고 가고 나머지 40%를 앞에랑 안쪽에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 근육에서 어쨌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자세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이미 많이 뭉쳐있고 셀룰라이트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는 역할. 홈롤러를 잘 사용하셔서 안쪽부터 해서 풀어주시고 스쿼트나 이런 개구리 다리 자세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스쿼트나 런지를 하시는 게 관절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른 자세에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이거 스쿼트 이게 대표적인 와이드 스쿼트죠. 이렇게 하고 내가 무게 중심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앞에다가 무게를 하나 드셔도 되고 이거 무게는 사실은 더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량을 추가할 때도 많이 쓰니까 이런 거 들고 하나 하셔도 돼요. 책을 드셔도 되고 주전자를 드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아요. 스쿼트 할 때 밴드를 끼시고 밴드가 이제 벌리려고 밴드를 찢으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스쿼트를 하시면 훨씬 강한 자극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운동을 하면 지방을 뺐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운동 전후 인바디를 해보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서 지방이 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비만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이 작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막을 수 없는 거는 내 눈앞에서 안 먹고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저희도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몸이 안 변하는 건 그분이 식생활이나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정말 게을리 하기 때문에 몸은 안 변하는 겁니다. 일일 4회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단백질의 적당한 섭취량은 내 몸무게 곱하기 최소 1g 또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체력을 많이 쓰시거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2g까지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할 때 다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비타민, 무기질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미량 영양소가 쉐이크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쉐이크를 섭취를 하셨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근육만 위해서 리빌드만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리빌드는 말 그대로 유청 단백, 단백질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포뮬러 3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순수한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비타민 무기질을 따로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쉐이크에 반드시 같이 타서 드셨을 때 훨씬 효과가 다 좋다는 거예요. 영양 섭취의 4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이때 좋은 방법은 제가 진짜 내가 근육을 정말 만들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허브티에다가 쉐이크를 타서 그냥 그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조직복구 단계가 있어요. 손상된 이런 근육을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분 내로 섭취할 경우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잘 되면서 내가 몸에 방금 소진된 근육을 바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거의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4번 단백질 섭취인 거죠. 이때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면 근육이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근육을 크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근육의 크기를 늘려줘야 되고 근섬유의 개수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막을 싸고 있는 그 근육 조직의 개수를 늘리려면 막이 터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육의 개수가 늘어나고 다시 그 근육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개수 늘리고 크게 키우고 개수 늘리고 크게 키우고 그러면은 근육통이 와야죠. 근육통이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가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육통을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운동 정말 열심히 했구나 오늘 이렇게 나 근섬유가 늘었을 거야. 근육이 커졌나 봐. 그러면 빨리 그 커진 근육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다. 얘가 작아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몸은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한 달만 근력 운동을 안 해도 1, 2kg 빠지는 거는 문제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근육이 손상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보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감기에 훨씬 잘 걸리고, 근육이 없으신 분 없고 지방이 많으신 분이 훨씬 더 자주 아프신 거예요. 그냥 근육이 완성 단계, 증대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완성까지 시키시려면 쉐이크 좀 더 열심히 드시고, 쉐이크를 열심히 먹으면 다른 음식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이 잘 빠져요. 그리고 식단이랑 영양 섭취하는 거, 음,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식스팩에 대한 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체를 했어요. 비우기 채우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밖에 안 했는데, 하루밖에 안 해도 이렇게 군살이 빠져있던, 약간 피하지방도 얇아지고 훨씬 이 몸통 사이즈 자체도 줄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간 일반 식단, 야채, 그다음에 잘 섭취하시고, 저는 리프토프 굉장히 좋아해요. 리프토프의 비타민 B가 그 복부 비만, 복부 이런 지방 대사를 굉장히 시켜요. 탄수화물 대사를 시키고. 그래서 비타민 B를 정말 열심히 드시고요. 저는 하루에 정말 두세 알은 먹는 것 같아요. 피로도에 따라서도 먹지만. 그리고 식스팩 할 때 근육이 예뻐야 돼요. 네. 그러면 근육을 예쁘게 키우는 거는 실제로 나이트옥스나 그다음에 콜라겐 그리고 셀룰로스 이런 것들은 명품 근육을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제 식스팩 저희 이번에 식스팩 챌린지도 있잖아요. 멤버 식스팩 챌린지 거기서 정말 우승을 너무 많이 배출하시는 분이 코치님이 계신데 제가 그 코치님의 이런 식스팩 하실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도 조언을 조금 해주셨는데 저염하라, 저염을 해라. 그리고 명품 근육을 만들려면 정말 콜라겐 섭취랑 나이트웍스랑 셀룰로스 영양 섭취를 정말 잘했을 때 이 피부의 탄력부터 해서 근육이 정말 쫀쫀하고 예뻐진다. 근데 쫀쫀하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살이 빠졌는데 막 척척 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운동도 잘 안 했고 이 살을 쪼여주는 이 식품이나 영양 섭취도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요. 제가 12월에 저희 센터 분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단체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프로필 촬영을 할 때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프로필 촬영을 하지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컨셉을 드레스 코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레스를 입자. 드레스를 입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 프로필 촬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권유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프로필 사진 촬영이라는 건 솔직히 뭐 교복을 입고도 찍을 수 있고 드레스를 입고도 찍을 수 있고 한복을 입고도 찍을 수 있고 수영복을 입고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우리 리마인드 웨딩 왜 다시 해요? 저 드레스와 뭐 그때 좀 애도 20살 되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겸사겸사 경사의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무조건 예약을 해야 돼요. 내가 몸을 만들고 할 게 절대 못해요. 3개월이 지나도 그건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은 나 만들고 할게요 라고 한 팀이고 한 팀은 그냥 예약을 걸어버렸어요. 예약을 걸은 팀은 한 거고요. 예약을 안 걸은 팀은 못했어요. 그분은 내년에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돈을 걷어서 걸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강제로 일단 걸어놓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닥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거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내가 벗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뱃살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뱃살은 어떻게 줄여요? 적게 먹으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거의 보정이 안 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소 2, 3주, 2주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2주만이라도. 근데 2주만 하신 분 중에 굉장히 저, 효과를 많이 보신 분, 내장 지방이 2레벨 내려가면서 체지방률 항상 30%대에서 26%로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여기 제 옆에 서 있는 여기 김영남 코치님 아니고 가운데 있는 분 아니고 제 옆에 서 있는 여기 단발머리 이분이신데 이분이 나는 항상 내장 지방이 8레벨 9레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체지방률은 항상 30%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식단을 쪼이신 거죠. 이제 역시 내장 지방은 식단을 쪼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프로필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인생샷을 하나 건졌습니다. 운동을 되게 좀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게 제 몸을 끝까지 만들 수 있었고 정말 몇 년 전보다 훨씬 몸은 좋더라고요. 근육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식스팩 좀 응원하고요. 일단은 예약을 하세요.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찍으실 수 있어요. 10만 원이 날라가요.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10만 원어치 제품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미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